꿈에서 호주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해영겔 유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악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악령이 되는 과정과 신경의 변화가 상당히 디테일한 레전드썰로 감정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하루 5에서 10시간씩 2주 동안 공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악령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해영겔 꿈 사건에 대해서 설명요정 군마가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1일 오후 3시 58분 해영겔의 영디땡땡이라는 유저가 흉털 미안 악령이 된 꿈 꿨어 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꿈에서 나붕이 사진 찍으러 혼자 외국 여행을 갔음. 캥거루국 같은 데였던 걸로 기억함. 인적 없는 차도를 혼자 여유있게 즐기면서 배낭 메고 걷고 있는데 어떤 씹새끼가 나 뺑소니함.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렸는데 풀이랑 나무 사이에 나붕이 짐이랑 시체가 버려져 있음. 씨발. 뺑소니한 새끼가 근처 숲에다가 버리고 간 거. 이때까지는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었음. 가족들 걱정해, 댕댕이 걱정해. 진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단 마음이 너무 진짜 간절했음. 그래서 내가 뺑소니 당한 차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림. 달 하나가 바뀔 정도로 기다렸어. 차는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님 봤는데도 너무 놀라서 진짜 존나 빠르게 가버렸음. 그런데 그 사람들 쫓아가진 않았어. 이상하게 죽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끼치면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된단 걸 직감하고 있었음. 그러다가 어떤 20살? 조금 직전의 남자가 날 봄. 덜덜 떨면서 못 본 척 지나가려 하길래 냉큼 뒷좌석에 탑승함. 남자는 존나 공포심 맥스 상태로 What the fuck is that? 이러는 게 보였는데 나붕은 꿋꿋이 따라감. 내가 족같은 이 귀신 상태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었거든. 결국 걔 집까지 따라가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른 행동하면 놀랄까봐 걔 잠들 때 가위에 눌리게 했어. 나는 누구고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존나 말했는데 시플 내 말을 진짜 존나 인간이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남자는 그냥 존나 무서워서 울고 기러길래 몇 번 시도하다가 꿈으로 말하는 건 포기함. 그치만 세상에 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으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이제 의사소통만 제대로 해서 내 시체 추스리고 한국으로 보내면 나도 끝 얘도 끝인데. 그래서 계속 꽤 오랫동안 얘 주변을 맴돔. 한 반년? 이쯤 되니까 얘도 초반에만 가위 눌리고 내가 아무 짓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있던 없든 일상생활 잘함. 그래서 얘 옆에 계속 있는데 이 새끼 팔자가 존나 험한 거야. 자잘한 사고 같은 게 계속 나는 애였음.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줬는데 그 이후로 운빨이 존나 좋아짐. 내가 애군을 계속 막아주니까 나를 신뢰하게 되긴 했는데 딱 애군막이 인형처럼 취급함. 존나 So 편하담. comfortable. 이 느낌? 여기서 신기한 게 얘가 날 신뢰하면 할수록 내가 실제 세계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커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함. 나는 이 새끼가 이 정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위자보드는 뭐든 해서 날 도와줄 줄 알았어. 5년 정도 흘렀을 때 걔는 내 덕에 직장도 좋은데 구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한 상태였음. 근데 애는 나를 도울 생각이 1도 없어. 얘는 그냥 나를 좀 징그러운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함. 심지어 내가 없으면 안 So 된다고 comfortable.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내가 애 자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습관처럼 혼잣말을 했는데 어느 날 밤 얘가 그걸 알아들은 거야. Where was your 그래서 house? 집이 어디냐고 물음. 나한테. 그 희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이 굳은 것처럼 눈물 같은 거 안 나옴. 죽음 이후로 내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괴로움뿐. 여튼 그때 나는 모든 걸 얘기했어. 내가 죽은 상황과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바라는 건 모두 내가 이 정도로 널 도왔으니 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It's too annoying to go there. And it's so convenient to have this. 이 생각을 한 게 느껴졌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살짝 빡침. 그렇지만 언젠간 마음을 바꾸겠지 하고 평소처럼 걔와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걔 가족 모두를 도우며 수호령처럼 5년 정도를 더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후려 맞은 것처럼 뭔가를 느낌. 고향에 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죽은 걸 내가 느꼈어. 그 사람이 잘 떠났다는 것까지 알아차린 순간 그때부턴 괴로움 그런 거 못 느낌. 그저 그 남자 하나를 향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었어. 걔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 갔는데 이젠 내가 여기에 남은 이유조차 사라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 그 새끼 때문에. 그래서 걔 아내부터 꿈인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로 느껴졌음. 아내를 사고 내서 사지가 다 꺾였거든. 그리고 그 증오에 맞지 않는 새끼가 나한테 울면서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소리치는 앞에서 깔깔 웃고 희죽거렸음. 걔는 장난치느라 바빠서 내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도 눈치 못 챘지만 그때쯤 되니 내 힘이 정말 강해져서 걔한테도 내 모습을 감출 수 있었어. 나는 걔가 좋아하는 걸 다 없애버릴 생각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희죽거리고 다녔음. 그리고 이 모습을 들키면 걔가 나를 쫓아낼 조치를 취할까봐 그때부터 내가 웃는 동안 내 모습도 감췄어. 아내가 죽은 이후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걔는 날 못 봤다고 생각하면 됨. 다음 타겟은 걔 부모님. 아내를 죽이고 1년쯤 후 또 걔 운을 조작해서 공짜 여행 티켓 2장을 걔네 부모님께 선물하게 함. 기뻐하는 걔 부모를 따라가서 아버지는 실내 바베큐장에 그릴에 불을 키우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태워 죽였어. 걔네 어머니는 수영장에 있었는데 발목 붙잡고 빠뜨려서 익히킴. 진짜 이때 너무 소름 끼치지만 내가 너무 신나했음. 내 족같은 죽음이 이후의 목적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의미 없는 존재인 나의 유일한 낙 같은 거? 그런 거였음. 걔는 망연자실함. 그리고 나를 존나 찾았어. 그치만 내가 다시 나타날 리가 있나. 그냥 미칠 듯이 괴로워하는 게 보면서 존나 웃었지.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만들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걔 눈앞에 보일 리가. 그리고 이제 걔 딸이었음. 그건 간단했어. 이웃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살살 약올려서 걔 눈앞에서 걔가 딸의 목덜미를 늘 웃게 했거든. 딸은 삐를 불었어. 그때 내 감정이 너무 폭발적인 신남이라 나는 모습도 못 감추고 껑충껑충 뛰고 춤추고 그 새끼 앞에서 자지러지게 웃었음. 이제 내 괴로움 너도 알겠어? 이 생각이 다였는데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걔는 그 이후로 반쯤 미침.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다였음. 나는 그 상태로도 충분히 재밌고 기뻤는데 걔를 더 괴롭게 하지 못해서 조금 심심했던 것 같음. 그래서 더 이상 모습도 안 감추고 걔 얼굴 앞에서 휘짓거리면서 웃고 있음. 그리고 어느 날 걔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음. 나는 듣지도 않았고 내 얘기를 먼저 속살거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신나게 깔깔 웃고 덩실덩실 춤추고 걔 주변을 돌아다님. 걔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의자와 끈을 준비해서 나는 그때 아주 신나고 드디어 지금과 끝났다는 생각에 계속 춤추면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걔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 내 발로도 돈 것 같음. 그리고 바둥거리던 남자의 다리가 멈추자 진짜 모든 감정이 가라앉고 사라지고 난 영원히 이곳에 이렇게 있을 거란 두려움과 공허가 나를 가득 잠식함. 그래서 웃는 걸 멈추고 조용히 내 얼굴을 그 남자 얼굴 앞에 갖다 대고 초점 없는 남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에 꿈에서 깼어. 꿈에서 깨고 죽은 이후의 감정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다. 점점 사고가 무뎌져
지금도 내가 붙은 남자의 집 구조랑 가족들 얼굴까지 다 기억나. 아직도 내가 그 악령인데 사람으로 살았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임. 오늘의 결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실제 일어난 대한민국 UFO 근접 목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